드디어 2025년 하반기가 다가왔는데 역대급 해외 영화들로 한가득이었습니다. 파멸적인 세상을 구원할 레전드 히어로의 컴백, 화염과 대지 속에서 펼쳐지는 극한의 판타지 전쟁, 그리고 공포스러운 비주얼의 끔찍한 괴수의 등장까지 화려한 라인업으로 영화 팬들의 가슴을 뜨겁게 불태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 하반기 해외 영화 라인업 베스트 9작품을 살펴보며 앞으로 맞이하게 될 레전드 작품들의 주요 정보들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And doing good. I would question myself in the same situation. People were going to die. Your plans won't work. Wrap it up. Good luck with that. DC 스튜디오의 화려한 부활, 슈퍼맨입니다. 이번 슈퍼맨은 가오갤로 스타 감독 반열에 오른 천재 감독 제임스 건이 DC 스튜디오의 수장으로서 처음 선보이는 영화인데요. 사실 DC는 슈퍼맨 영화 맨 오브 스틸을 시작으로 DC 확장 유니버스를 의미하는 DCU를 10년간 이어왔지만 이후 개봉한 작품들이 줄줄이 흥행에 실패하면서 긴 침체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라이벌인 마블의 MCU는 히어로 영화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버리기까지 했죠. 이런 상황 속에서 DC는 제임스 건을 CEO로 전격 영입하며 사실상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 건데요. 그는 기존 세계관을 소프트 리부트하고 새로운 세계관인 DCU의 시작을 알렸죠. 그리고 그 첫 번째 영화가 바로 이번 슈퍼맨인 겁니다. 그래서인지 영화업계는 물론 팬들 사이에서도 이번 슈퍼맨의 흥행 여부에 엄청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개된 예고편을 보시면 웅장한 전투 장면들 속에 제임스 건 특유의 유머가 자연스럽게 녹아들며 기존 슈퍼맨들과는 180도 다른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슈퍼맨의 반려견 크립토가 전면에 등장한 것이 눈길을 끄는데요. 귀여운 외모와 장난기 넘치는 모습으로 보아 가오갤의 그루트처럼 슈퍼맨에서 감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한편 시사회를 다녀온 사람들에 의하면 이번 슈퍼맨은 뚜렷한 스토리라인보다는 여러 짧은 에피소드들이 이어지는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됐다고 하는데요. 슈퍼맨이 다양한 시련을 겪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관객들의 도파민을 끊임없이 폭발시킬 것으로 보이죠. 요즘 사람들이 짧고 강렬한 콘텐츠에 익숙하다는 걸 고려해 본다면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박스오피스 분석 매체에 의하면 이번 슈퍼맨은 첫 주 오프닝 스코어만 무려 1억 7,500만 달러, 하나로 약 2,371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히어로 중에 히어로, 슈퍼맨의 화려한 부활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7월 극장가로 달려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Welcome to the Continental. Eve Macaro of the Roscaroma. This isn't done until they're dead. Looks like you already have. 명실상부 액션 영화의 끝판왕 존윅 시리즈의 스핀오프 발레리나입니다. 영화 발레리나는 존윅 3편과 4편 사이 시기를 배경으로 암살자 양성 조직 루스카 로마에서 킬러로 성장한 이브가 살해당한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정체불명의 거대 킬러단을 상대로 펼치는 피해 전쟁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인공 이브는 007 노 타임 투 다이에서 화려한 미모로 남성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던 아나데 아르마스가 연기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앞서 공개된 2개의 예고편에서는 키아누 형님께서 몸소 등장해 존윅의 지리는 액션을 선보이며 팬들의 기대감을 폭발시켜버렸는데요. 이에 더해 대한민국 탑티어 무술감독 두홍이 형과 소녀시대 수영까지 출연한다고 전해져 벌써부터 국뽕의 향기가 만연하고 있죠. 발레리나는 6월 6일 이미 북미에서 개봉을 한 상황인데 인터넷에 올라온 해외 리뷰를 인용하자면 초반에는 뻔한 복수 서사 때문에 다소 지루할 수도 있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스펙타클한 액션 장면들 때문에 한눈을 팔 수 없다고 합니다. 특히 눈 덮인 알프스 마을에서 펼쳐지는 화염방사기 대결은 보는 이로 하여금 입이 떡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시원한 액션으로 무더운 여름을 날려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8월 발레리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You guys having fun at the convention? 힘을 숨긴 찐따 아저씨의 처절한 액션 노바디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노바디는 FBI라는 과거를 숨긴 채 평범한 가장으로 착하게 살고 있던 허치가 일상에서 참고 있던 분노가 폭발하면서 벌어지는 액션 범죄물인데요. 1편은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제작비의 3.5배에 달하는 흥행 수익을 거둬들였을 뿐만 아니라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OTT를 통해 수많은 팬들을 확보하게 되었죠. 꽤나 흥미로운 점은 이 영화의 세계관이 존윅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건데요. 험악한 일을 했던
주인공이 과거를 숨긴 채 평범한 소시민의 삶을 살고 있다는 점과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다시 총과 칼을 쥐게 된다는 점을 비롯해 전반적인 스토리 전개가 매우 흡사하죠. 그 이유는 바로 이 영화의 각본가가 존윅의 시나리오를 만든 데릭 콜스테드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인지 공개된 예고편에서는 존윅의 시그니처 장면인 클럽 결투뿐만 아니라 존윅의 대사를 대놓고 따라하고 있었죠. 하지만 노바디는 마지막 전투에서 협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지뢰를 활용하는 등 기발한 방식으로 상대를 제압했다는 점에서 존윅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갖고 있는 영화인데요. 과연 이번 2편에서는 또 어떤 종류의 쾌감을 선사할지 8월 극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A voice in your head sang over and over. That was awesome. 한때 사람들의 배꼽을 모조리 뽑아버렸던 레전드 영화의 컴백, 총알탄 사나이입니다. 1998년 개봉한 총알탄 사나이는 중년의 형사 프랭크 드레빈이 벌이는 기상천외한 소동을 그린 데이트작인데요. 감독이 약한 사발 들이킨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러닝타임 내내 묵은본 유머가 쉴 새 없이 터지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1편을 포함한 총 3편의 흥행 모두 성공했으며 총 수익은 무려 4억 6,600만 달러, 한화로 약 6,400억 원에 달하는 어마무시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2025년 무려 31년 만에 이 전설적인 시리즈가 드디어 리부트되는 건데요. 아직 구체적인 줄거리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번 리부트에서는 프랭크를 포함한 원작 캐릭터들의 아들들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 프랭크 드레빈 주니어는 테이큰 시리즈로 유명한 리암 니슨이 맡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공개된 예고편에서 그는 소녀 분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세 번째 다리를 감싼 딸기무늬 팬티까지 시원하게 드러내버렸죠. 리암 니슨은 1952년생으로 한국 배우로 치면 동갑인 안성기 배우가 눈물의 똥꼬쇼를 펼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요. 이를 본 한 네티즌은 리암 형님께서 보증을 잘못 쓴 게 아니냐는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확실한 건 이번 리부트 또한 전작 못지않은 병마 코미디의 정수를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건데요. 지친 일상 속에서 뻘하게 웃고 싶으신 분들은 8월 극장으로 달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Still safe with me. Relax. Diamonds are forever. Stop him! 할리우드의 유일무이한 마술영화 나우유시미의 세 번째 이야기 나우유 돈트입니다. 나우유시미 시리즈는 전 세계를 무대로 통쾌하고 짜릿한 완전범죄 매직쇼를 펼치는 시리즈로 지난 2016년 2편에 이어 무려 9년 만에 돌아오는 건데요. 이번 3편은 특별히 부제까지 붙었는데 나우유시미 나우유 돈트, 이를 해석해보면 저를 보세요 이젠 안 보이죠 라는 의미로 기존에 보여줬던 마술과는 궤를 달리하는 새로운 마술들을 선보이겠다는 걸 암시하고 있죠. 이번 3편의 줄거리는 1편과 2편에서 풀지 못했던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포스맨을 찾는 이야기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제시 아이젠버그와 마크 러팔로 그리고 모건 프리먼 등 기존의 포스맨이 그대로 재등장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마술사들이 대거 합류할 예정이죠. 이번 시리즈가 특히 기대되는 이유는 제작사 라이온스 게이트가 3편의 완성도에 크게 만족한 나머지 곧바로 4편의 제작에 돌입했다는 겁니다. 이 말인 즉슨 제작사 스스로도 3편의 흥행을 확신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나우유시미 나우유돈트는 8월 공개 예정으로 얼마 전 예고편이 공개됐는데 팀원들이 또 다른 팀원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지리는 마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로 보아 영화에서는 순식간에 다른 나라로 순간이동하는 것만큼이나 놀라운 마술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도 서프샤크 VPN만 있다면 다른 나라로 지금 당장 날아갈 수 있습니다. VPN은 가상사설망으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IP 주소를 숨겨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러 기능 중 대표적인 게 바로 IP 위치를 전 세계 어디든 내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한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OTT 플랫폼을 통해 해외에서만 볼 수 있는 해외 콘텐츠를 마음껏 볼 수 있죠. 이에 더해 VPN은 공용 와이파이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역할도 하는데요. 해외로 여행을 간 A씨의 경우 공공장소 와이파이를 사용한 뒤에 노트북이 해커에게 침입당해 인터넷 뱅킹 잔고가 단 이틀 만에 빵원이 됐다고 하죠.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 업무를 볼 때 꼭 VPN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서프샤크 VPN은 디바이스에 무제한으로 연결 가능합니다. 이 말인 즉슨 딱 한 명분만 결제하면 온 가족의 사이버 안전을 보호하게 된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서프샤크는 데이터 보안 침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데요. 만약 이메일이나 신용카드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면 사용자에게 바로 알람을 보내죠. 최근 SKT의 개인정보 유출로 해킹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꼭 서프샤크 VPN을 설치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고맙게도 서프샤크 측에서 고정 댓글에 있는 surfshark.com/cinemaboy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결제 시에
코드 시네마보이를 입력하시면 4개월 추가 사용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무조건 30일 환불을 보장한다고 하니 일단 결제해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SF 판타지 시리즈의 최고봉 아바타의 세 번째 이야기 불가제입니다. 아바타 시리즈는 1편은 흥행 수익 약 29억 달러, 하나로 4.5조 원이 넘는 엄청난 수익을 기록하며 타이타닉을 제치고 전세계 흥행 1위에 올랐으며 3년 전 개봉한 2편 물의 길마저 역대 박스오피스 3위에 오르며 영화사에서 한 획을 그은 레전드 작품이죠. 그리고 이번 3편에서는 나비족과 인간의 대결이었던 지난 작품들과는 달리 악한 나비족인 제의부족이 등장하면서 나비족 간의 혈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공개된 정보에 의하면 일명 망크한 부족으로 일컬어지는 제해부족 또한 본래 숲의 부족이었지만 화산 폭발로 고향이 재로 뒤덮이고 파괴되어 만물의 어머니 에이와와 연결이 끊기게 됐죠. 제해부족은 이 영향으로 인해 불과 제를 중요시 여길 뿐만 아니라 에이와에 대한 경멸과 불신이 엄청나게 강하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 디즈니 엑스포 D23에서는 제해부족의 리더 바랑의 모습이 공개되었는데요. 불길과 잿빛 사이에서 악랄하게 웃고 있는 모습으로 보아 희망과 꿈을 모조리 짓밟아버린 무자비한 존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아바타 시리즈의 감독 제임스 카메론은 1편과 2편의 주인공이 제이크 설리였던 반면 남은 3편의 후속 작품마다 화자가 달라질 거라고 말했는데요. 이번 3편에서는 그의 아들인 로아크가 스토리 전개에 전면에 나선다고 하죠. 따라서 관객들은 나비족 간의 혈투라는 새로운 대결 구도뿐만 아니라 이를 순수한 존재의 시선을 통해 접한다는 점에서 신선한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바타 불가제는 2025년 12월 공개 예정으로 연말에 마무리하는데 딱 좋은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Please welcome in his Octagon debut, Mark Cole! Winning is the best feeling there is. It's 40,000 people and they're cheering you on. There's no other high like it in the world. 영장류 최강이라 불렸던 사나이 더 스매싱 머신입니다. 더 스매싱 머신은 MMA 파이터 마크 커의 삶을 조명하는 영화로 그는 1990년대 UFC와 프라이드 전성기를 이끌며 압도적인 힘과 레슬링 기술로 상대를 무력화시켜 스매싱 머신이라는 별명을 얻은 전설적인 존재였는데요. 하지만 화려한 경기력 뒤에는 약물 중독과 정신적 고통, 자아 붕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던 인물이었죠. 이러한 그의 인생을 다루는 영화인 만큼 화려함 뒤에 놓여진 한 인간의 무너짐과 재구성이라는 깊이 있는 드라마가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실제 프로레슬러 출신인 드웨인 존슨이 주인공을 맡아 운동선수의 내적 갈등을 더욱더 현실감 있게 그려낼 예정인데요. 그런데 얼마 전 더 스매싱 머신의 예고편이 공개되면서 해외 커뮤니티가 뜨겁게 달궈졌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인공인 드웨인 존슨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는 이번 영화에서 자신의 상징과도 같은 문신을 지우고 가발과 특수분장을 활용하여 마크 커 그 자체로 변신해버린 것이죠.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냄새가 물씬 풍기는 영화인데 아니나 다를까 이 영화의 제작사는 바로 7관왕으로 오스카를 쓸어버렸던 에에올, 작년 최고의 영화로 꼽히는 존 오인을 만든 A24였습니다. 따라서 더 스매싱 머신은 작품성과 재미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영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프랜차이즈 영화에 실증이 나신 분들은 10월 더 스매싱 머신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공룡과 인간이 공존하는 세상, 그 혼돈의 사막, 주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문 제목의 부제는 리버스로 직역하자면 부활 혹은 재생을 의미하는데요. 사실 전작인 주라기 월드 도미니언은 흥행 수익 10억 달러를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개연성 때문에 수많은 악평들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총괄 제작에 집중하고 있던 스필버그 형님께서는 주라기 시리즈가 트랜스포머 시리즈처럼 나락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 기존 감독과 각본가를 경질시키고 자신이 제작 전반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임을 선언했는데요. 그 결과 주라기 월드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부제를 달고 3년 만에 돌아오게 된 거죠. 줄거리를 간단히 살펴보면 전작인 도미니언의 5년 후를 배경으로 용감무쌍한 팀이 인류를 구할 신약 개발을 위해 육지, 하늘, 바다를 지배하는 가장 거대한 공룡들의 DNA 샘플을 확보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예고편에서는 이번 편의 최종 보스인 돌연변이 공룡이 등장했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엄청난 위압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젠
쥬라기 월드가 공룡 영화가 아니라 괴수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여기에 주연으로는 블랙 위도우 스칼렛 요한슨이 합류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생존 액션을 선보이며 영화의 긴장감을 극한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과연 쥬라기 월드가 새로운 시작이라는 부제에 걸맞게 화려한 부활에 성공할 수 있을지 오는 7월 2일 극장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는 7월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또 하나의 영화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마블 최초의 슈퍼히어로 팀 판타스틱 4 새로운 출발이죠. 이번 작품은 마블이 판권을 회수하면서 완전히 새롭게 리부트해 기존 시리즈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판타스틱 4를 선보이는 건데요. 그동안의 판타스틱 4가 현대적이거나 진지한 분위기였다면 이번 마블 버전은 레트로 퓨처 감성으로 색다른 재미를 예고하고 있죠. 게다가 이번 영화는 단순한 리부트를 넘어 마블의 멀티버스 대전의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팬들과 업계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판타스틱 4를 시작으로 MCU는 어벤져스 시크릿 워즈라는 대서사로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영화의 성패는 마블 세계관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죠. 과연 판타스틱 4 새로운 출발이 마블의 새로운 시대를 성공적으로 열 수 있을지 7월 극장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네마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